아직도 혹시 제재를 하기 위해서 혼을 내주기 위해서 탈당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비를 끊으세요. 탈당하면 다시 들어오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이럴 때일수록 내가 더 책임지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들이 가진 이 위대한 에너지, 이 위대함을 결국 다시 발현해서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국민이 진정 이 나라 주인으로 대접받는 그런 나라로 바뀔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첫 꼭지점에 저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동지들이 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재명이 아니고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저렇게 위기의식을 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 당을 다독이고 있는데 현실은 당원 탈당과 반발의 의미를 완벽히 이해하는 대표와 의원, 그리고 그렇지 못한 국회의장 후보와 의원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런 정치사의 중요하고도 큰 변곡점에서 바뀐 정치 환경과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민주당의 미래도 없습니다. 그 엄중한 현실을 빅워터와 함께 요약해보겠습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최근에 당에 대해서 섭섭하고 아프고 그런 사연도 꽤 있지요. 우리 모두가 가진 하나의 거대한 목표, 그 목표를 향해서 작은 차이들을 이겨내면서 부족한 거는 채워가면서 결국 손잡고 함께 그 목적지에 이르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남들이 가지 않았던 그 첫 길을, 그러나 위대한 그 길을 개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의 다름, 판단의 차이, 결정의 차이 이런 것들은 책임을 묻고 비판하고 서로 토론하되 포기하지 말고 함께 앞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당이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당원이 바라는 것과 여의도의 당선자가 바라는 것 사이에 간극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래서 당원의 권한을 2배로 늘리겠다는 발언도 따로 합니다. 이 대목도 봅시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 위대한 공천혁명을, 선거혁명을 이뤄내신 것입니다. 당원의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당원도 2배로 늘리고 당원의 권한도 2배로 늘리고 당원 중심의 정당을 통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이재명 대표는 사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큰 격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하는 건데 보수와 진보는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기대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당내 사정에 대해 관심도 높고 참여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이 대목을 여의도가 당황하는 거거든요. 아니, 당은 우리 소관인데 지지자들이 지지를 넘어서 참여하고 간섭을 한다,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게 부담스럽고, 그래서 일부는 그게 지나치다, 팬덤이 문제다라는 얘기도 하고, 보수 매체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진보 매체도 하고,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문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그걸 간섭과 침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표만 주고 지지만 하고. 이게 이제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그런 시대가 지났어요, 이제는. 지난 주말에 여론조사 끝에서 정당 지지율 조사를 했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대폭락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공천 효능감을 느끼면서 이제
총선을 대성으로 이끌었던 지지층, 이 당과 느꼈던 일체감이 깨진 거예요. 그게 깨지니까 그 배신감의 지지율이 폭락하는 거죠. 지지율이 뭐 전화면접이나 ANS 모두 7, 8%씩 한 번에 떨어졌던데 이 정도로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없는데 이거 외에는 그 당과 지지자들이 맺기 시작한 이 새로운 관계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앞으로 정치하기 어려워요. 팬덤이 어쩌고 뭐 개딸이 어쩌고 하는 80년대 90년대 이 정치 사회학으로 2020년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그게 맞을 리가 있나요?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면 당과 일체감을 느낀 지지자들과 함께 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지지자들과 혼연일체가 되잖아요. 그런 정당을 선거에서 이기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집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해하느냐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데 이재명 대표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직접 계속 호소하는 거죠. 당의 결정 사안들에 있어서 당원 권한을 2배로 높이겠다는 말도 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고 배신감은 그런 일이 왜 생겼는지 되짚어보고 그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스템 자체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당원 권한을 2배로 높이겠다는 것도 시스템을 만지겠다는 거죠. 그래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배신감, 상실감 혹은 실망감이 커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생긴 오판 하나 때문에 20년 전에는 당대 최고 기대주였던 김민석이라는 정치인이 무려 20년간 정치를 못하게 됐죠. 그때 오판 하나로. 의원님도 우선 예상 못하셨죠. 예상치 못한 결과. 왜냐하면 침묵이 쫙 그렇더라고요. 이게 뭐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일종의 당원 주권이라는 새로운 문법, 예. 이런 새로운 그것을 존중해가는 흐름, 어.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에서 사실은 저는 섰던 거고요. 그런 말씀하셨죠. 예. 이렇게 흐름이 잡혔다면 예. 이건 존중해야 한다. 또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인 책임감을 요구받고 있는가 이 점을 사실 생각해야 되고 맞아요. 민주당이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뭐 말이 탄핵이냐 아니냐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그 형식적인 문제고 이미 국민은 굉장히 적극적인 책임감과 능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민주당이. 그 점을 우리가 원치 않고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적당히 미룰 수 있다?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 점에 대한 비상한 상황을 그 첫 번째 생각을 시험 때처럼 바라본 거예요. 해야 되고 또 이렇게까지 우리가 뜻을 표현하면 지지층이 예. 그 당선자들이 그 뜻을 받아들여서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던 게 무너진 거죠. 그 점에서의 이제 두 번째 상황에서의 비상 상황은 총선 승리는 시작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대여를 강화하고 확대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인 겁니다. 가령 이번에 최근에 뭐 명심이 뭐냐 뭐 등등등등 얘기가 있었지만 사실 저는 그게 근본이라고 안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해석에서는 왜 지도부가 이런 부분에 이렇게 개입을 하려는 것처럼 보이느냐라는 것에 지적을 했지만 반발한다 이런 보도도 저는 있었는데. 왜 지도부가 만약 정말 그런 판단을 했다면 그런 판단을 하게 만드는 큰 흐름이 형성됐느냐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본질입니다. 그게 본질이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김민석 의원을 잘 모셨어요. 맞아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늘 이야기하는 일종의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국민이 한다. 또는 주권자 민주주의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문제는 친명이냐 비명이냐의 문제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분석이고요. 예, 그것이 아니고 이게 큰 시대 흐름을 보면서 일종의 당원 주권은 사실은 시민 주권, 국민 주권의 한국적 표현이잖아요. 예. 그것을 어떻게 정치의 원리로 인정할 거냐 마느냐는 철학적인 맞습니다. 사실은 차이가 서서히 예. 반영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치 철학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 변곡점에 우리가 와 있는데 국민들은 그걸 요구하는데 당원들은 민심은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근데 이게 여의도로 가다가 한번 덜컥 막힌 거예요. 그것이 의원들의 투표와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라는 지점에서 굉장히 여러 우리가 쟁점이 생긴
정치적 사건이죠. 그러니까 정치 사적 나중에 보면은 맞습니다. 정치학에서 한국 정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변곡점이다 할. 맞습니다. 나중에 정치사를 쓸 때 그때 이런 일이 있었고 그때부터 시작된 논의나 변화가 이걸 이끌었다고 할 출발점 같은 사건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이제 의원이냐 대의원들이 예. 주도하던 것에서 당원 비중을 높여왔지 않습니까? 예. 당 대표나 뭐 국회의원 후보, 대통령 후보를 뽑을 때 30%, 50%, 100%까지 갔는데 우리가 아직 손을 안 댄 영역이 있어요. 그게 의원 고유 영역이라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게 가령 국회의장 후보 또는 원내대표 예. 또는 당 지도부 선거를 할 때 예비 선거 예. 이런 의원 고유 영역이 있었는데 이건 논리적으로도 사실은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 민주주의에서 나뉘어 있는 그렇죠. 영역인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존중한다, 존중해서 투표한다라는 어떤 상징으로 놔뒀는데 이거를 이번 현상을 보면서 일정한 상징적 의미와 제도적 변화와 실질적인 것까지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는 고민하고 제도 변화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이제 실제로 당과 정치가 대답을 해야 될 영역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거를 이제 상징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는 당원의 권한을 두 배로 한다라는 걸로 한다라고 상징적 말했는데 구호로 말씀하신 거죠. 이제 결국은 이게 잘 되면 당원들이 당과 일체감을 느끼는 것이고 당과 당원들이 일체감을 느끼는 조직을 이길 수 없어요. 선거에서. 그게 그래서 사실 집권도- 제일 중요한 거죠. 집권도 그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 힘으로. 근본적으로 당원들의 역동성이라는 거, 당원과 지지자의 역동성이라는 근본적인 변화가 생긴 거거든요. 이게 총선 승리의 동력인데 맞습니다. 그 주권자들의 동력의 흐름을 보는 게 더 중요한데 제일 중요하죠. 그게. 예, 그 흐름이 없으면은 총선에 못 이겼고 그 흐름을 키우지 않으면 앞으로 지방선거, 대선, 재보궐 꼭 선거를 떠나서 개혁도 못 하는 겁니다. 효능감이 생기고 일체감이 생기니까 이번 선거 때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의원들은 잘 모를지 몰라요. 후보들은 바빠가지고 그 소위 밭을 간다고 하는 행위, 그 행위의 적극성이 당원들 중심으로 엄청났거든요. 그게 선거를 이기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원이 100만 당원을 넘어서 이미 몇백만 수준으로 예. 갔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비율이. 이재명 대표의 무슨 구독자, 유튜브 구독자가 예, 100만이다. 100만이 이건 넘었잖아요. 사실 정치인으로는 세계 1위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그 유튜브 채널이 100만이 넘을 것 같은데 안 넘어요. 근데 그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전혀 새로운 정치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를 인식하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이해 못하면 앞으로 정치하기 힘들어요.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것이고 국회의원들은 아니 너무 시어머니 아니야? 당원들이 내 머리 위에 올라가서 골치 아파. 그럼 팬덤 얘기 나오고 그 일부 강성 지지자 얘기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아니, 물론 한편으로는 이런 사태가 필요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 이 극적인 변화가 있는데 그 극적인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여의도에서. 문제는